네, 안녕하세요. 파스칼입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저의 이제 비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어떤 비자로 와서 처음에 그래서 어떤 비자로 바꾸었고 이러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처음에 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독일에 왔고 그렇게 해서 1년이 흘러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필요했잖아요. 제가 정식 어떤 대학의 학생이 아니라 그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 준비 비자를 받게 되었어요. 쾰른에서 비자를 연장을 했고 쾰른 같은 경우는 제가 키엘에 오니까 알았어요. 정말 비자 받기가 쉽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쾰른에서도 노이스라고 하는 암트에 가서 비자를 받았는데 어떤 사전에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화로 뭐 이런 사전에 약속을 잡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그냥 가서 내가 이제 비자를 받고 싶은데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런 서류에다가 혹은 종이에다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준비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급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돼서, 왜냐면 제가 이제 유학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게 명확한 입장이 1년 다 돼서 이제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하게 서류를 준비했는데, 사실 급했지만 뭐 그렇게 준비할 게 많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주신 어떤 종이에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들, 뭐 저의 기본적인 정보들, 뭐 여권에 대한 정보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적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어학원에 등록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명서. 그래서 근데 굉장히 이게 도시마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곳곳에 어떤 그 일하시는 분마다 다른데, 그냥 어학원 증명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기에는 3개월 이상 등록된 그 어학원 증명서를 가져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야 학생 준비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학원을 이제 한 달만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계좌에서 또 요구를 했던 게 슈페어콘토였어요. 독일에서 있는 조금 독특한 제도인데, 슈페어콘토라는 것이 1년에 한 8천 유로 정도, 그러니까 한화로는 한 1,000만 원이 넘는 정도의 돈을 계좌에 묶어두고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돈을 일정 액씩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번에 돈을 다 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 액씩만 빼서 학생들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슈파카스의 콜룸본이라고 하는 은행이었어요. 이 경우에는 슈페어콘토가 계좌가 생성이 안 되는 어떤, 아마 그 전에 있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그 제도는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트에서도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오라고 하셔서 제가 뭐 슈페어콘토를 만들 겨를이 없었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제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저것 부수적인 준비물을 가져갔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 슈페어콘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학 증명, 그러니까 어학원에 등록했다라고 하는 증명은 어떻게 보면은 미비한 채로 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8천 유로는 만들어 가는 게 맞아서 저에게 이제 1년치는 주시지 않고 6개월치를 주셨어요. 그것도 근데 이제 뭐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학생 준비 비자를 받았고, 그 준비 비자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스티커 형태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워킹홀리데이 비자처럼 쾰른도 이렇게 스티커로 된 비자를 주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고 쳤을 때 120일을 일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4시간씩 일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할부로 반으로 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240일 정도 일을 한다, 1년 동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학생 준비 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었고, 그렇게 이제 학생 준비 비자를 받아서 6개월 동안에 이제 제가 정말 준비를 해서 대학에 입학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만료일이 9월이었는데 쾰른에서 키일로 가는 거는 이제 10월에 시작이잖아요, 학기가. 그래서 9월에 제가 이제 가서 여쭤봤어요. 쾰른에 가서 어떤 이제 비자를 그러면 제가 받아야 하냐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제가 이제 키일에서 공부할 학생이기 때문에 키일에 가서 비자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저에게 임시 비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종이로 된 임시 비자. 이것을 독일어는 픽지온 스페샤이니궁이라고 하는데, 이 임시 비자를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키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집을 찾은 곳에서 이제 주소지를 등록을 하고 하면서 이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데, 키일은 보니까 좀 쾰른과 또 다르더라고요. 독일이 이 연방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분데스란드여서 굉장히 이 주마다 법도 다르고 하는 방식, 일처리 방식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조금 익숙치 않았는데, 키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쾰른과 다르게 이메일로 먼저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서 가는 거였어요. 약속을 잡는 것도 쾰른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잡고 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냥 그날 가서 바로 비자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학생 준비 비자는 다음날 받았고 준비를 해서, 그리고 픽지온 스페샤이니궁 이 임시 비자는 그냥 그날 받았어요. 아무런 약속도 잡지 않고 갔는데, 근데 이제 여기 키일에 와서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11월 말 정도에 연락을 했는데 2월 달로 약속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비자가 끝나가는, 그러니까 임시 비자가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미 끝나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비자가 1월에 끝난다. 근데 지금 약속을 2월에 잡으면은 이 붕 뜬 기간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조금 기간을 앞당겨서 찾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도시 크기에 비해, 그러니까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외국인들에 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적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비자를 받았고, 근데 이제 2월 달에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가서 지금 또 웃긴 것이 2월 달에 갔는데 4월 달에 이것을 제 비자를 픽업하러 이제 찾으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4월 말에 찾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자 약속을 기다리는데 거의 2달 가까이 걸리고, 또 그 약속에 가서 이것저것 이제 서류를 제출해서 비자를 받는 데까지 또 이 2달이 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의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다행히 이번에 또 제가 이제 물어봤죠. 나는 지금 그러면은 붕 뜬 기간이지 않냐, 비자가 없이 지금 4월까지 그러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문의를 하니까 또 이제 그 임시 비자를 발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임시 비자가 1월에 끝났고, 그래서 2월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비자가 없었던 기간인 거죠. 그래서 2월에 약속에 가서
거기서 다시 임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2월부터 4월 말에 제가 비자를 다시 찾으러 가는 날까지는 또 임시 비자로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임시 비자를 제가 2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학생 준비 비자로, 그리고 나서 임시 비자로, 또 임시 비자로, 그런 다음에 이제 4월에 제가 이제 정식 학생 비자를 받는 이제 이런 구조고, 그러니까 학생 비자로 6개월 있었고 임시 비자로도 한 약 6개월 정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임시 비자 기간이 저는 이제 길 같은 경우에 길어질 줄 몰랐죠. 이렇게 일 처리가 늦을 줄 몰랐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임시 비자 픽지온 스페샤니궁이 있어야 이제 다른 나라를 갈 때에도 불편함 없이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다가 이게 그 배터리가 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픽지온 스페샤니궁이 어쨌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만 여행을 아무래도 조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이건 픽지온 스페샤니궁은 한 20유로 정도 더 내셔야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아마 제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것을 원래 받은 데에다가 다시 한번 스티커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뭐 재발급 받는 경우여서 다시 한번 더 내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다는 것.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스웨덴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